11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시뻘겋게 질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7,000달러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추 98,000달러, 99,000달러 구간을 어떻게 좀 뚫어주나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도 만들었었는데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이 조정 양상을 보여주면서 알트들도 대체로 조금 시뻘겋게 질려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짙은 녹색을 보이고 있는 스텔라 루멘이나 니어 프로토콜, 팬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빨갛게 질려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요 라인 위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급등 뒤에 살짝 조정이 와서 그런 거지 대체로 아직까지 괜찮다. 물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올 수도 있죠. 지금 워낙 빠르게 폭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한 20-30% 정도의 조정이 지금 단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발생해도 당장 오늘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알트들이 더 질릴 수가 있겠죠. 통상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살짝 기침을 하면 알트들은 감기 몸살로 들어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봐야지 무조건 계속 오른다, 계속 더 오른다, 더 올라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비교적 최근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정말 단단하게 마음을 잡으셔야 된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10만 달러 언제쯤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10만 달러라는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괜히 사실상 10만 달러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10만 달러 돌파라는 그 역사적인 상징성을 기다리게 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 월간 종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여주게 될 것인가. 지금 월간 차트로 보면은 11월에 뿅 하고 올라선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 되게 예쁜데 과연 10만 달러 언저리에서 의미 있게 월간 마감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워낙 급격하게 지금 폭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의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이제 이번 주에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8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는데 59%대에 자리를 하면서 이게 조금 더 한두 달 사이에 쭉쭉 빠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또 개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덴 크립토 트레이드 24시간 동안 5억 달러 이상이 청산됐다. 99,000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에 지금 포지션 많이 쌓여 있는데 10만 달러 돌파 연료가 과연 생성된 것일까?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온 거는 더 큰 반등을 위한 리테스트의 과정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 들으면은 진짜 건강하게 한 번 더 끌어올리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사실은 며칠 전에 닥터 프라핏 아저씨가 했던 얘기를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10만 달러 주변에 많은 공매도 주문을 볼 수가 있고 마켓 메이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늘릴 것이다. 공매도는 모두 정리되고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6천에서 1만 달러 규모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사실 지금 닥터 프라핏 아저씨 얘기를 제가 다시 가져온 게 일단 여기까지는 얼추 지금 적중시켰죠. 근데 여기까지가 과연 맞을 것인가?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마켓 메이커들의 어떤 전략이라는 게 가격을 10만 달러 주변에서 계속 와리가리 10만 달러에도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이제 트레이더들한테 줘서 쇼 포지션을 쌓이게 만들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 심리를 자극하고, 하지만 마켓 메이커들은 이때 쇼 포지션을 잡은 트레이더들을 웃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울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과 달리 가격이 상승하면 쇼 스퀴즈가 발생을 하고, 그게
10만 달러 위에서 11만 달러 정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얘기, 연료가 생성된 것일까? 생성됐다니까?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뭐 그냥 급등 뒤에는 반드시 급락이 온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은 지금 정도의 어떤 조정 양상은 사실 조정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얕은 수준이어서 좀 거시기 머시기 한데, 그래도 뭐 당연한 과정으로 바라보면 약간 우리가 과도하게 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렉트 캐피탈, 지금 3.5% 하락에 불과하지만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지금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가 필요하긴 하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게 정말 11월 한 달 내내 올랐잖아요. 한 달 내내 올라서 지금 살짝 5%도 안 되는 조정이 발생한 거야.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금 조금 더 빠져가지고 한 8% 조정 나오면은 9만 1,000달러인데, 이 정도도 사실은 귀여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9만 1,000달러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 나오면 진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은 심장 거의 쫄깃해질 겁니다. 정말 비트코인 10% 조정 나온다? 알트코인들 거의 몸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로서 잘 활용을 하실 테고, 참 그래서 경험칙과 리서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렉트 캐피탈 아저씨의 이런 분석만 보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컴 샤크, 비트코인 하락이 최근 들어서 이틀 이상 지속된 적이 없었다. 이 대량 매수 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주말에 소폭 이렇게 하락한 것은 타이밍도 좋고 상당히 전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떤 하락이 뭐 그냥 뻔해, 너무 전형적이야, 이제 이번 주간 괜찮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리,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탐욕이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하는데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6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과거 패턴을 고스란히 기계적으로 딱 대입을 하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내년 10월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빠르면 내년 6월이 이번 사이클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은 사실 시작부터 조금 다르긴 했잖아요. 보통 반감기 이후에 이전 사이클의 고점 돌파를 하는데,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이전 사이클 고점을 돌파를 해버려서 일단 좀 시작부터 다르긴 했어가지고, 특히나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트럼프의 당선, 정책 전환,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전 사이클과 차이점, 그런데 긍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기대도 되고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이런 내용인 거죠. 이 블룸버그가 보도한 건데,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테더와 비트코인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거잖아요. 켄트 피츠제럴드의 CEO, 이번에 지금 상무장관으로 지명이 됐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힌트를 줬던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본격적인 어떤 스탠스를 민간 영역과 정부 영역, 이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시동 걸렸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켄터 피츠제럴드와 테더는 현재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에게 달러를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켄터 피츠제럴드는 테더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을 했고, 지원 규모는 최소 20억 달러에서 최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미니멈 20억 달러는 켄터 피츠제럴드 CEO가 이미 저번 여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줬던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워드 러튼이 신났죠.
처음엔 재무장관 하고 싶어 하더니 어쨌든 상무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양반 상무장관으로 지명을 한 것도 사실 트럼프가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나름. 그래서 일단 켄터 피츠제럴드와 테더의 관계는 밀월 관계입니다. 특수 관계예요. 그래서 켄터 피츠제럴드는 테더 자산 1340억 달러 중 대부분을 보유한 테더의 대주주입니다. 특수 관계. 그래서 상무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러트닉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켄터에서 나는 물러날 것이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 지분도 처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테더로 지명되는 것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에 과거의 멘트가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상무장관 지명 전에 이게 9월인가 8월에 했던 멘트인데 폭스 비즈니스랑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금, 석유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을 정말로 이해를 한다라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XRP에 대한 어떤 확신범 차원의 멘트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비트코인을 금, 석유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이 돼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새로운 행정부의 상무장관으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이 양반을 상무부 수장으로 앉히려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답게 상무부, 미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 증진, 이걸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상무부에서 하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 경제 개발과 정책 수립, 당연히 성장과 고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째 무역과 국제 교역, 그리고 세 번째 기술 혁신 그리고 혁신 지원, 디지털 정책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곳,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인구 조사국, 경제 분석국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로 의사결정의 기준점으로 삼는다라는 건데, 얼추 딱 봐도 경제개발정책, 무역, 국제교역, 기술혁신 다 비트코인이랑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켄터 피츠제럴드 CEO 하워드 러트닉이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지정을 위한 이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미디어 자체가 엄청 약간 미쳤어. 진짜 미쳤나봐. 이런 생각이 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벡트 거래소 지금 인수 협상 이거 막바지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빨리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아마도 벡트를 인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재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청산해야 되나 이 고민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ICE는 벡트를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 넘기려고 할 겁니다. 이 조건 가지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 거래소를 갖게 됐을 때 지금 벡트에서 거래 지원을 하고 있는 16개의 암호화폐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정리를 했었고,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월가에서 지금 이렇게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지금 트럼프 소셜미디어 그룹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상표 출원까지 신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트루스파이, 참 재밌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상표 출원했고, 아직 뭐 프로젝트 운영 방식이나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전폭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임기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새삼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하워드 러트닉 이런 사람이 지금 상무부 장관으로 앉게 되고, 헤지펀드 창업자가 재무부 장관이 되고, 이게 되게 약간 이해충돌 여지도 있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격거리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 경제 활성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그거 하나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거고,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짚어본 부분들이 다 정리를 해도 일주일이 안 된 시간 속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1월 20일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 아주 섹시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트 시장을 보면 시뻘겋게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현물 가격대를 보면 다 의미 있는 구간에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재치기를 했는데 알트들이 그래도 몸살나서 지금 들어 눕지는 않는 상황이죠. 이더리움이 3,3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솔라나 250달러, XRP 막 급등 이후에 뭔가 조정이 나오려나 했는데 1.3달러에서 지지받고 1.4달러 주변에 또 자리를 해주고 있고, 에이다 1달러 주변, 스텔라 루멘 0.5달러,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와중에 니어 프로토콜 이런 종목들은 또 짙은 녹색을 보여주면서 10% 수준의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세이도 짙은 녹색이네요. 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에는 항상 수이랑 주거니 받거니 비슷한 건 이름밖에 없는데 움직이는 건 사실상 듀얼 토큰 비슷하게 움직여서 수이가 워낙 큰 폭등세를 보여줬다 보니까 세이가 또 비슷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또 깔려 있죠.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 뭐 패치 같은 종목들도 살짝 이제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테마적인 흐름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AI 테마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안 움직여줬잖아요. 그래서 조금 패치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지는 게, 니어 프로토콜 이런 AI 테마에 있어서 대장급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알트들이 짙은 녹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고 있고, 사실상 알트들이 지금 비트코인 살짝 조정 와서 어리버리 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상의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깊이 측면에서 그렇진 않지만 형태 측면에서는 순환매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되게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애쉬크립토, 알트코인을 지금 뭐 한 50% 정도 수익 보고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4개월에서 10개월 뒤면 5배에서 10배로 팔 수 있을 텐데 말이지. 단단히 붙잡아. 우리는 2022년부터 2023년 이 최악의 약세장 2년을 견뎌낸 사람들이야. 조기 매도하지 말자. 내년에 수조 달러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될 건데 메가 펌프가 다가온다라는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 펌프. 진짜 이 메가 펌프는 2021년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진짜 정신 하나도 없게 이게 맞나 싶은 정도의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오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야 했던 그 기억, 아름다웠던 기억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특히나 무엇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대 포인트로 지금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